2022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죠. 3월 1일 드디어 영화 더 배트맨이 개봉합니다. 배트맨의 서사를 새롭게 그리는 만큼 영화가 공개되기 전부터 몇 가지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먼저 더 배트맨의 메가폰을 잡은 맷 리브스 감독은 영화가 기존 DC 유니버스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노선을 그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대 교체입니다. 벤 애플렉에서 로버트 패틴슨으로 배트맨의 계보가 이어졌고 빌런 리들러 역의 폴 다노, 셀리나 카일 역의 조 크라비치가 캐스팅되면서 신선한 얼굴들이 더 배트맨의 이야기를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맷 리브스 감독은 배트맨의 새로운 세계관을 얼마나 다채롭게 펼쳐낼까요? 빌런 리들러와 배트맨의 대결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영화 더 배트맨을 관람하기 전 알고 보면 좋을 7가지 관람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부패의 역사를 담은 고담시. 고담시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팀버튼이 재현한 드라마틱한 버전의 고담시, 크리스토퍼 놀란의 보다 사실적인 고담시 등 다양한 모습이 떠오르실 겁니다. 더 배트맨의 고담시는 그보다 훨씬 습하고 어두운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더 배트맨의 제작진이 고담시를 디자인하며 염두에 둔 것은 부패한 고담시의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부패하고 쇠퇴했다는 고담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탑이나 녹이 쓴 선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건물의 고딕 양식을 적용해 근대적이지만 완전히 새 것은 아닌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이 낡고 어두운 도시를 가로지른 브루스 웨인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합니다. 두 번째, 히어로 2년차 젊은 브루스 웨인. 브루스 웨인은 아이라인을 짙게 그리고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범죄 현장을 포착해 곧바로 악당을 단죄하기 위함인데요. 기존의 배트맨 시리즈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모습입니다. 악당을 찾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마치 방황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 이 브루스 웨인은 활동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배트맨입니다. 맷 리브스 감독은 배트맨의 기원을 다룬 훌륭한 작품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다며 대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는 젊은 배트맨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자경단으로 활동한 지 오래되지 않은 브루스 웨인은 가끔 실수도 하고 배트맨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오롯이 일에만 몰두하는 외골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건을 해결하는 최고의 탐정 배트맨. 아직 완벽히 다듬어지지 않은 배트맨의 감각이 예리하게 돋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연쇄살인마 리들러가 남긴 수수께끼를 푸는 순간입니다. 더 배트맨은 시장 선거를 앞둔 어느 날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은 고담의 고위인사와 엘리트 집단을 목표로 연쇄살인을 벌이는 빌런 리들러입니다. 그는 사건 현장마다 배트맨에게 라고 적힌 카드를 남기는데요. 카드와 함께 리들러가 남긴 단서를 바탕으로 배트맨은 조금씩 사건의 중심에 가까워집니다. 배트맨이 탐정이라는 설정은 배트맨의 창시자인 밥 케인과 빌 핑거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맷 리브스 감독은 장르물을 연출할 때 인물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중요시하는데요. 배트맨이 원래 탐정이었다는 설정을 넣음으로써 DC 슈퍼히어로의 판타지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고 주어진 사건을 해결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면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배트맨의 새로운 얼굴 로버트 패틴슨.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 근엄한 히어로와 한 인간의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던 맷 리브스 감독에게 로버트 패틴슨은 가히 최고의 캐스팅이었습니다. 로버트 패틴슨은 한동안 굿타임, 하이라이프, 라이트하우스와 같은 독립예술 영화로 필모그래피를 이어오다 최근 테넷을 기점으로 다시 상업 영화로 노선을 튼 배우입니다.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매 작품마다 완벽하게 달라지는 얼굴을 보여주는 배우인데 바로 그 이유로 맷 리브스 감독은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로버트 패틴슨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브루스 웨인을 밴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과 괴짜 기업가 하워드 유스의 중간 즈음에 있는 은둔자이면서도 락앤롤 감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석한 맷 리브스 감독은 특히 영화 잃어버린 도시지와 굿타임을 보며 로버트 패틴슨에게서 배트맨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테넷 촬영 중 배트맨 역에 캐스팅된 로버트 패틴슨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찍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배트맨은 특별한 존재였다고 밝힙니다.
감독이 트라우마의 양면성에 관해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확장시켰고 배트맨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만드는 것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마침내 자신만의 브루스 웨인 그리고 배트맨을 완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수께끼의 연쇄살인마 리들러. 리들러 하면 배트맨 포에버에서 짐 캐리가 연기한 물음표 가득한 쫄쫄이를 입은 모습이 생각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폴 다노의 리들러는 외형부터 다릅니다. 그는 전투용 마스크와 안경, 독일군 자켓과 미군 바지 등을 착용한 채 등장합니다. 새로운 리들러를 창조하기 위해 폴 다노는 200여 개의 안경을 착용하는 등 의상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배트맨과 리들러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다만 배트맨이 선한 방법으로 트라우마를 해결하려는 반면 리들러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악한 방향으로 풀어내는 것이죠. 로버트 패틴슨처럼 폴 다노 또한 트라우마에 관한 리들러의 전사가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수수께끼가 적힌 편지를 쓰는 리들러는 악명 높은 킬러 조디악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맷 리브스 감독은 연쇄살인마 조디악으로부터 리들러에 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적 혹은 동지 캣우먼과 펭귄. 리들러가 남긴 단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배트맨은 캣우먼, 펭귄 등을 차례대로 만납니다. 캣우먼은 배트맨 시리즈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이죠. 조 크라비츠가 연기한 캣우먼, 즉 셀리나는 자신이 믿는 것 그리고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조 크라비츠는 그런 셀리나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극중 셀리나는 아직 완벽한 캣우먼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몸에 딱 붙는 수트 대신 실용적인 바이크 수트를 착용하고 꿰맨 자국이 고양이 귀처럼 삐죽 솟은 비닐을 씁니다. 오랜 기간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빌런 코블팟도 아직 펭귄으로 거듭나기 전 과소평가받는 중급 갱스터로 등장합니다. 코블팟은 기존과 다른 외관으로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화제가 됐는데요. 코블팟을 연기한 콜린 파렐은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이리시 억양을 없애는 등 말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고 특유의 뒤뚱거리는 걸음걸이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일곱 번째, 브루스 웨인이 직접 제작한 배트스트와 배트모빌. 배트스트와 배트모빌은 원작 코믹스인 배트맨 이어 1을 레퍼런스 삼아 제작됐습니다. 브루스 웨인이 전부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배트스트의 경우 어깨와 근육 라인을 상대적으로 날렵하게 디자인함으로써 배트맨의 활동이 더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작업으로 만든 스트라는 게 잘 느껴지도록 가까이서 보면 직물을 기운 자국이나 싸운 흔적 등이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여러 장비를 덧댄 배트맨의 장갑은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트래비스 비클이 착용한 슬리브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배트모빌도 기존의 고출력 자동차에 브루스 웨인이 엔진과 외피를 덧댔다는 설정에 충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첨단 기술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배트모빌보다 조금은 투박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후방의 윙과 붉은 라이트는 1960년대 TV 시리즈에 등장한 오리지널 배트모빌과 닮았고 차를 이용한 모든 액션은 CG가 아닌 실제 액션으로 영화의 현실감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더 배트맨의 7가지 관람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의 밤하늘을 밝히는 배트 시그널과 함께 어둠 속에서 등장해 빌런을 제압하는 새로운 배트맨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